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양자 컴투가 포함된 지수는 러셀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러셀 지수가 0.64% 상승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컴투는 거의 다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자, 아이온큐가 3% 이상 하락했고 D웨이브가 5% 이상 하락했고 리게티가 3.85, 그다음 실스큐가 4.2, 그다음 인플렉션이 4.08, 그다음 QBT 즉 퀀텀 컴퓨팅이 3%, 이런 식으로 다 하락했죠. 지수는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다 하락했다. 자, 어제장에서 큰 폭으로만 올라갔죠. 자, 그에 따른 조금 이제 물량이 많이 불안되면서 좀 내려가는 모양이 있었는데 같이 논다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양자 컴퓨팅이 같이 논다. 즉 말해서 지금 이제 매출이 여기니 아이온큐가 많니 적니 뭐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모습 속에서 왜냐면은 시간 잘 본다 하더라도 갈 길이 상당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가 같이 노는 거지 얘가 따로 국밥이 아니다. 즉 양자 섹터가 같이 논다. 아직까지는 아주 초창기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주가가 따로따로 놀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이온큐가 잘나니까 엄청나게 올라가고 다른 건 엄청나게 내려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초창기 회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은 아이온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D웨이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 날짜 있죠. 그래서 10월 13일입니다. 2025년도 똑같죠. 고점이 똑같이 형성되고 있죠. 자, 그 다음 내려오는 것도 날짜도 똑같고 내려오는 것도 똑같이 내려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양자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따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다. 여기서 뭐 매출이 많다, 뭐가 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와서는 아직까지는 추세 자체가 하락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같이 움직이는 이유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갈 길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토리 키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봐서는 지금 이걸 갖다가 시장으로 평가를 해야지 주식으로 평가하기는 조금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시간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 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아시게 되면은 시장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아이온큐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여기는 일단 리게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10월 13일 똑같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고점을 똑같이 찍었다는 겁니다. 내려오는 게 똑같죠. 똑같은 모양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누가 매출이 많니 매출이 적니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다. 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실스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이온큐고 여기는 실스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똑같죠. 10월 13일 그 다음 움직이는 폭이 똑같이 고점부터 내려오는 폭이 똑같아. 자, 실스큐는 등록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제부터는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올라오는 반등도 비슷하게 올라되고 있죠. 자, 그만큼 똑같이 움직이는 것이 양자 주식이다. 아직까지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시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자기 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시장에 민감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통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주가를 갖다 맞추는 데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양자를 갖다가 섹터로 생각하셔서 양자가 언제쯤 갈지 적어도 뭐 2029년도 30년도 돼야 되겠죠. 자, 그 정도를 바라보면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자기 힘으로 갔으면은 얘는 먼저 올라갔어야 되고 얘는 내려갔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매출이 많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구분을 해주지 않고 있다. 정말 이익이 안 나는 주식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서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싱킹 알파에 나타났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리드가 되고 있는데 스카이워러 인수로 인해서 가속화되는 성장이 되고 있다. 아이온큐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 기술과 더불어서 클라우드 연동을 인해서 양자 컴퓨팅을 선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강력한 성장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업계 내 최저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8억 달러 규모의 스카이워러 인수는 매우 높은 수익성을 가져올 전망인데 이로써 유일하게 수직 계열화된 양자 기업이 되고 있고 자, 아이온큐의 2030년도에 200만 물리 큐비트의 로드맵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아이온큐는 인수 후에도 20억 달러 이상 현금이라든지 견실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적극적인 M&A와 공격적인 성장 전략의 실행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매출의 가이던스는 2억 2,500만에서 2억 4,500만 달러로서 스카이워러 제외하고도 이 정도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45달러 적정 가치 대비 30% 이상의 업사이드를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리스크는 실행력과 업종 내의 투자 심리의 변화에 집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쓴 지가 좀 오래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 스카이월의 인수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아이온큐는 현재 가장 진보된 양자 컴퓨팅 기업이고 AWS, Azure, 그다음 구글의 클라우드를 통해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 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오류율이 가장 낮은 첨단의 양자 기술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아이온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스카이워르가 지금 받치고 있고 네트워킹이라든지 센싱, 사이버 시큐리티까지 한꺼번에 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종합 양자 컴퓨팅 플랫폼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라이트싱이라든지 ID 퀀티큐, 그다음 카펠라, 그다음 이런 것들 스카이룸이라든지 또 팩토리 오토맥 이런 모든 것들 다 포함하면서 인수합병해서 명시상부하게 지금 아이온큐가 앞서가는 그런 양자 컴퓨팅 플랫폼에 지금 이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아이온큐 자체는 이제 스카이워를 인수 발표했는데 스카이워는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순수 실리콘 파운드리 사업만을 영위하면서 양자 기술에 특화된 회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인수 합병은 상당히 신의 한 수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18억 달러 규모의 이번 인수가 매우 수익성이 높은 거래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이번 인수로 인해서 아이온큐는 유일하게 수직 계열화된 양자 기업이 되고 있고 기존의 스카이워레 자체는 4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아이온큐를 크게 앞서는 회사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체적으로 또 매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인수로 인해서 파운드리의 직접 통제와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기술의 이터레이션 속도가 크게 빨라질 전망이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2030년도까지 200만 물리 큐비트를 달성하는 야심찬 로드맵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저렇게 되고 있죠. 2029년도, 2023년, 2030년도 이렇게 되면 200만, 그 다음에 8만 정도의 논리적 큐비트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정도로 일단 앞서갈 수 있는 것들이 자체가 아무래도 지금 스카이워를 인수합병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인수로 인해서 기존보다 1년 빨리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기존 목표 2016년도 4분기까지 256의 물리 큐피트를 달성하는데도 변함이 없다. 그래서 컨퍼런스 콜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아이온큐가 양자 컴퓨팅 시장 내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더욱더 공고하기 위해서 M&A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활발히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미국과 육군, 해군과의 계약을 체결한 벡터 아토믹을 인수해서 양자 센싱 이런 분야로도 확장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부채가 없고 23억 달러의 현금이란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견실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년을 초과하는 장기 투자 10억 달러를 현금성 자산을 포함해서 33억 달러를 지키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23억 달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가 10억 달러, 그다음 쇼트미 이쪽에는 1년 미만입니다. 1년 미만을 투자한 것들이 13억 달러, 1년 이상을 투자한 것들이 한 10억 달러 정도 되고 있다. 그래서 33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한 스카이워의 인수가 마무리되면 현금은 7억 7천만 달러가 줄지만 여전히 20억 달러 이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로드맵이라든지 추가 인수를 할 때 충분히 일단 여유가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가장 일단 흥미로웠던 부분이 2010년도 매출 가이던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매출 가이던스가 상당히 일단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2010년도 보면은 2억 2,500에서 2억 4,500만 달러가 되고 있죠. 자, 그만큼의 매출 가이던스가 많이 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배 이상씩 뛰고 있으니까 매출이 뛰고 있다는 것은 좋은데 자, 중요한 것 자체 이익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성장주니까 매출이 뛰는 것이 일단 초창기에는 가장 중요하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매출의 추정치가 225밀리언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때보다도 한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PS 레이셔도 100에서 58로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업종들 보면 거기다가 PS 레이셔도 상당히 많겠고 그다음 이런 것들도 매출 아직까지는 뭐 특이한 매출이 많이 없죠. 자, 인플렉션이 75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한 31배 정도 되고 있으니까 아이온큐보다는 좀 적게 받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뭐 너무 크게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 몹쓸 아이온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에스티메이트 된 것들 즉 말해서 매출의 추정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리스크도 있다는 거죠. 높은 밸류에이션과 양자 기술의 초기 단계라는 특성상에서 시장의 변동성에 휩싸이거나 미래 성장성에 대한 평가가 약화될 경우에는 시장의 멀티플이 하락하면서 주가도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핵심 리스크는 기술 자체인데 야심찬 모두 맵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역시도 목표 달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일정 지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은 몇 달 정도의 지연이라면 주가에 장기적인 영향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17년도 초까지 약속한 256 물리큐피트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시장이 실망감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종목들은 매우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소규모만 보유해야 된다. 이것이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그렇게 돈이 들어가면 안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이온큐는 업계 최저 수준의 밸류에이션에서 양자 컴퓨팅을 이끄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다 양자주들은 다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PS 레이쇼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기존 $60 가능하고 보수적으로 잡는다면 한 $45가 적정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로드맵을 실행할 경우에는 주가 업사이드가 충분하다. 이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고 적어도 30불대 이상은 갈 수 있는 주식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적자 기업을 투자하실 때는 아무래도 좀 차트를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투자 심리에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직까지 추세가 하락 중이라는 거죠. 그 이베리 평선 있죠. 이게 파란선 밑에 있는 가운데 있고 이베리선 밑에서 있을 때는 아무래도 시장에 힘이 많이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이렇게 아직까지도 추세가 하락 중에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를 갖다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쌍바닥 이런 것들이 펼쳐져야 됩니다. 그런 후에 매수하셔도 늦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 있죠. 이런 모양이 좀 나타나야 됩니다. 즉 말해서 이렇게 일단 하락 추세 있죠.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요럴 때 잡으셔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회사를 확실히 일단 믿는 분들 안에서는 밑에서 잡으셔도 문제가 없겠지만은 돈이 없는 분들 안에서는 뭐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 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밑에서 잡게 되면은 여기가 바닥인지 더 밑에가 바닥인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추세할 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회사를 믿고 적어도 5년 이상 보는 분들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대신에 그런 분들이 아니고 지금 이제 돈이 별로 없어서 지금 이제 당장 조금 일단 아무래도 추세적으로 먹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 안에서는 추세 매매하셔서 이런 식으로 일단 추세가 이탈된 후에 즉 말해서 하락 추세가 이탈된 후에 일단은 들어가셔도 그게 늦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매매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는 사람마다의 심성에 따라서 다르다 해서 이렇게 추세가 하락 중일 때 안 먹고 나는 그 추세가 이탈된 후에 먹겠다. 자,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좀 더 기다려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었는 후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자. 만약에 돈이 없고 나는 그렇게 해서 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분들, 자, 그런 분들 뭐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시간이 있고, 적어도 5년 이상을 본다. 그런 분들 안에서는 빠질 때마다 들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추세가 이탈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이탈될 때, 그때가 먹을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